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결국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좀 그동안 예상을 했던 수준에 그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요. 견고한 실적을 가져가는 종목들 역시나 버팀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외 이후에 또 실적이 발표되는 종목들 위주로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특징과 이슈들 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출발은 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FOMC 의사록을 대기하면서 이제 광망세로 시작을 했으나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뭐 기존의 내용과 별다르게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도랠리가 나왔습니다. 사후 0.6% 상승했고 나스닥 1.5% 상승, S&P 500 0.9%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과 업종을 좀 보면은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업종, 리오프닝 관련주 상승했는데요. 항공주 3에서 4% 정도 모두 다 항공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들도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카니발이 3.5% 상승, 부킹홀딩스가 4.7% 상승했고요. 익스피디아가 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업종도 괜찮았는데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7.5% 급등을 했고요. MGM과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가 모두 3%대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4.9%,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7% 상승, 메타포트가 5.6% 상승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3.6% 상승, 역시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5.4%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5.4% 상승했고 언더아머가 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도 괜찮은 모습이 나왔는데 서비스나우가 7.8% 상승,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 역시 UiPath라고 있는데 6.7% 상승했고, 그 다음에 줌 인포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섹터 주식인데 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 업체인 루미난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8.5%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 글로벌 파운드리가 5.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이 6.3% 상승,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테바제약이라고 있는데 6.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 인투이트가 8.2% 급등을 했는데요. 웰스파고에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통해서 실적 안정성이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뭐 안 좋았는데 지금 EPS 가이던스가 지난 수년간에 비하면은 저조한 것으로 좀 나왔지만은 여전히 20% 이상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6% 지금 6%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지금 매출은 82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81억 1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소폭 상회했죠. 그 다음에 EPS가 1.36달러로 나왔고 예상치는 1.29달러였기 때문에 소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819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을 했는데, 81억 달러 매출을 전망을 했는데, 2분기 시장 예상치로는 매출 시장 예상치가 85억 4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적 나온 거를 좀 자세히 좀 보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게임 매출도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긴축 의지를 뭐 재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50bp 금리 인상 이외 적절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이상 2.5%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 수준으로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립 수준으로 신속하게 옮겨야 스탠스를 이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A 리서치에서는 당분간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 뭐 이쪽에서 계속적인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에서는 지금 현재 고인플레이션과 저실업률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고인플레이션, 실업률이 너무 낮고 그러면은 역시 긴축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경기 침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950년대 이후 CPI가 8%를 상회하고 실업률이 4%에 하회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1970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CPI가 8%가 아닌 4% 이상, 그 다음에 실업률을 5% 이하로 결국에는 한정해도 75년간 한정할 경우에 75년간 이런 경우가 몇 번이 있었는데 모두 경기 침체로 연결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비우스는 지금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두 달 안에 매수 기회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주하고 헬스케어 섹터 의료주들이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향후 이제 반도체 시장을 지금 인텔, TSMC, 삼성전자 3강 구도에서 결국엔 TSMC, 삼성전자 양강 구도로 10년 동안 재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매수 적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 계속되기 때문에 매수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주 매도 속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지금 큰 폭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좀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몇 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한 2024년까지는 계속적으로 20% 안팎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를 85,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목별 특징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시장 내용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에 안도 랠리가 나왔었는데 의사록 내용이 일단 기존과 좀 다르지 않았어요. 네. 자세한 내용들 가운데서 통화 옥죄기를 중립에서 이제 긴축으로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는 점에서 안도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냥 네. 기존에 나왔던 내용하고 별다른 게 크게 앵커님도 보시기에는 별다른 게 없잖아요. 네네.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안 내용들. 나오고, 네. 기준금리 2.5% 이상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도 결국에는 6월 달서부터 하겠다는 것도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것 같고 일단 BCA 리서치 측에서 국채금리가 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이 금리 하락세 유지되면 결국에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네. 일주일 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트 한번 보시면 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럼 그 이후에 조금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엔 경기 침체로 가면은 네. 금리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또 안 좋으면은 안전자산 또 선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은 금리는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엔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 상단을 좀 제한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여기 밸런스 측에서도 이제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하면은 과거의 사례들을 들면서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과정이 계속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한번 2년 만기 국채 금리랑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역전 있었죠.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 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이냐 결국에는 경착륙이냐 아니면 요즘 또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보다 조금 더 강한 강도인 소프티시 랜딩 중경착륙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월가에서는 뭐 저도 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강도에 따라서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하락폭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는 뭐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어떤 속도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그 부분이 시장의 하락 속도를 좀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일단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뭐 꾸준히 제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모비우스 측에서도 이제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으니 현금을 갖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럴 때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생각에는 이제 현금을 그럼 보유하는 게 정말 답이라고만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이 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해서 그쵸. 지금 네. 시간에서 6.4%, 6.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오늘 장중 그냥 별다른 게 장중 조정으로만 그냥 어느 정도 끝난다면은 네네. 저는 당분간 미국 증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랠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상단을 열어놓는 건 아니고 한 12,000 조금 상회하거나 한 12,000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네네네. S&P 500 기준으로는 한 4,100 정도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종가상으로 뭐 그다지 크게 안 밀리면은 결국엔 어느 정도 되돌려 놓으면은 저는 바닥이 확인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는 네. 보고 있어요. 네, 단기적인 바닥의 확인 여부를 오늘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흔들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도 좀 버텨준다면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나온 것이다라는 시각까지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주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뭐 영업이익률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85,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줬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플레이도 있지만 국내 시장 맞아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네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목표 주가에서 꼭 터치를 한다기보다는 이만큼 지금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6만 원 초반이니까 네. 6만 원 5천 원 정도 되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한번 갭이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갭을 메꿀 수 있는 시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꼭 이거 11월 개월 안에 8만 5천 원 간다가 아니라 뭐 글로벌 IB들도 우리나라 증권사들이랑 예측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갭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글로벌 IB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 나오면 한 번씩 오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니까 인투이트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좋았더라고요. 이렇게 실적이 아니고 주가가 8%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이제 차트를 좀 1년 정도 놓고 보니까 저점에서의 반등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좀 네. 단기적인 반등인 거죠, 이것도? 네네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기존의 주가가 높았는데 네. 이제 성장이 좀 꺾였다고 봐가지고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멜스파워 쪽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네. 앞으로 그래도 성장이 꺾였지만은 뭐 20% 이상 고성장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주식 사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결국엔 실적 안정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앞으로 주식 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때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비디아 이제 드디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에서 지금도 체크를 해보니까 계속 6% 정도 맞아요. 하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잠깐 9%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낙폭 축소를 조금은 합니다. 사실 스냅이 한번 쫙 떨어졌을 때 나스닥 쪽에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엔비디아도 이렇게 되면 이제 정규장에서 다음날 정규장에서 좀 기술주 쇼크로 반영이 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네. 만약에 이 쇼크가 네. 그냥 장중 조정으로만 그냥 끝나면은 저는 미국 시장 나스닥 S&P 500 뭐 이 정도는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상기적으로는 이게 그냥 쭉 그냥 시작부터 해서 계속 밀려서 그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끝나서 뭐 지수도 큰 폭으로 좀 내려오면은 조금 더 며칠 좀 더 단기적인 바닥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서 소비에 대한 둔화가 사실 있는 상황인데, 뭐
백화점 쪽인 노드스트롬 이런 쪽은 매출 증가율을 오히려 좀 높였고 또 소매출도 나름 괜찮았거든요. 좀 일시적인 이것도 반대인가요? 이게 백화점하고 대형 유통주들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잘 있고, 나왔죠. 네. 뭐 이마트는 안 좋은 거 좀 양분화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코스트코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거 좀 잘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코스트코가 결국에는 이 월마트와 더불어서 소매 유통 쪽에는 대형 유통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실적의 바로미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엔비디아와 코스트코가 별일 없이 넘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주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넘어간다면은, 네. 저는 그냥 미국 시장 어느 정도 안정 찾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꾸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단기적으로 안정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런 가능성을 좀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IB들이 각 종목마다 네. 목표 주가 하향을 다 내고 있어요. 지금 다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하향이 계속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빠지고 있지 않고 좀 올라가는 주식들도 네, 많고 맞아요. 그런 걸 네.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그럼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뭐 별다른 힘을 못 쓰거나 하락하고 있으면 그건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그리고 이유들을 함께 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금통위 금리 인상 결정에 있어서 약간의 짧게만 조금 국내 시장 전망 좀 해주세요. 오늘 뭐 저는 일단 뭐 엔비디아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다지 뭐 우호적이지는 않다. 대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배팅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뭐 하는 총재가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 빅스텝만 하지 않으면은 시장은 그냥 0.25%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이긴 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시간외에서 상당히 크게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나오면서 급락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 영향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금통위는 금리 인상 0.25%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부합이 될지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